65세 이상의 노년, 술과 지혜롭게 동행하는 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평화로운 수요일 오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노년의 삶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어쩌면 살짝 민감할 수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술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지혜로운 음주 생활을 위한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니 술이 예전 같지 않더라. 젊어서 마시던 습관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 혹은 소량의 술은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던데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술을 처리하는 능력 면에서 젊을 때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체내 수분량의 감소입니다. 젊을 때는 몸의 60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 5055% 정도로 줄어듭니다. 알코올은 수분에 녹아들어 몸 전체로 퍼지는데 수분량이 줄어든 몸에서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빠르게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취하게 된다는 뜻이죠.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취기가 더 빨리 오고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바로 간의 기능도 서서히 저하됩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같은 역할을 하죠. 간은 섭취한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바꾼 뒤 다시 아세트산으로 분해하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알코올과 그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몸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숙취를 심하게 만들고 메스꺼움, 구토, 두통 같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는 간 손상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복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 여러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겁니다. 술은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때로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과 술을 함께 마시면 혈압이 갑자기 너무 낮아져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쓰러질 수도 있고, 당뇨약과 술을 함께 마셨을 때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항생제나 수면제, 진통제 등과 술을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커지거나 졸음, 현기증 같은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술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확인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권장되는 음주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처럼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권장되는 음주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나 각국의 보건 당국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보다 더 적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약물 복용 중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의사들은 아예 금주를 권장하기도 하죠. 여기서 한 잔의 기준은 소주 한 잔 약 50ml, 알코올 함량 7g, 맥주 한 캔 약 350ml, 알코올 함량 10에서 14g, 와인 한 잔 약 120ml, 알코올 함량 10g 정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주 2회 이하로 음주 횟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마시는 습관보다는 특별한 날에 가끔 즐기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을 때 한두 잔 정도 가볍게 즐기는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음주를 피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주 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 그렇다면 단순히 음주량을 줄이는 것 외에 건강한 음주 생활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술 없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을에 술잔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술 대신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는 겁니다.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들과 맛있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도 술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술보다 더 큰 행복과 활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위한 진정한 활력소가 아닐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즐거움을 발견할 때 술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를 하실 때에도 몇 가지 지혜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술 마시지 않기, 술을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하시거나 간단한 요기라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져 더 빨리 취하고 위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알코올 흡수를 늦춰주고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 생선, 두부 같은 안주와 함께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름진 안주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마시기,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술을 마시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잔을 마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시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1시간에 알코올 7에서 10g 정도를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소주 한 잔을 마셨다면 최소 1시간은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술을 마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주세요.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므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물은 알코올의 흡수를 늦추고 탈수를 예방하며 다음날 숙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술 한 잔에 물 한 잔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폭탄주 피하기.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는 폭탄주는 알코올 흡수를 가속화하고 다음날 숙취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섞어 마시는 술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만들고 간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한 가지 술만 정해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주 기간 각기 일주일에 며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금주 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 마셨다면 주중에는 금주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간이 회복하고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술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간헐적인 금주는 몸에 휴식을 주고 알코올 의존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기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술을 마신 후 평소와 다른 증상, 예를 들어 가슴 통증, 심한 두통, 극심한 어지럼증, 구토, 설사, 호흡 곤란,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음주를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술이 몸에 맞지 않거나 특정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음주 일기 작성하기. 매일 마시는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다음날 몸의 컨디션을 기록해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음주 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날 얼마나 마셨을 때 몸에 무리가 오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술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용기입니다. 만약 자신이 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거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음주 습관에 대해 걱정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음 질문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나요? 술을 끊거나 줄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적이 있나요? 술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 취미 활동 등을 미루거나 포기한 적이 있나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나요? 술 마신 다음날 밤새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이른바 펠름 끊김 현상이 자주 있나요? 술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나요? 술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나요? 이런 질문에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지역의 알코올 상담센터 등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해야 할 만성 질환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도움을 받을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술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다가가야 할 문제입니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음주량을 지키고 현명한 음주 습관을 들이며 술 외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취미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밝은 미소를 짓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일 것입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은 나이 듦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술이 아닌 행복과 건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